하쌤입니다. 눈으로 푸는 피시의 자료 해석 풀이 계속됩니다. 이번에 다룰 문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현장을 읽어내는 안목을 요구하는 문제들은 이렇다. 자, 행시 문제입니다. 발문에서 총 운송비를 최소로 할 수 있는 지점을 고르라 그러죠. 자, 총 운송비를 최소로 한다. 이와 같은 표현 읽자마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경제 원칙을 가져와야 합니다. 경제 원칙은 비용 최소, 효과 최대죠. 경제학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익히는 원칙입니다. 경제활동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경제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이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피식 관련 책을 보니까 거의 모든 책들이 이 문제를 계산으로 풀고 있더군요. 이거 계산 아닙니다. 경제 원칙, 이 개념으로 푸는 겁니다. 자, 비용 관련 요소를 보면 나무2, 흑연5, 연필2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은 각각 독립변수인데 종속변수는 총운송비죠. 자, 종속변수인 총운송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요건, 그것은 결국 독립변수 가운데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놈, 이 놈을 제로로 시키면 되는 겁니다. 흑연, 이 요소를 제로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흑연 산지에다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 답을 정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피셰 문제입니다. 피셰 문제는 지식 이해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요구하죠. 그게 바로 지식 활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지식 활용력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와 같은 문제 만났으면 너는 계산해서 풀 거니 아니면 이와 같은 경제 원칙이라는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풀 거니, 이 두 가지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계산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피셋 2014년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풀이를 보니까 많은 책들이 계산해서 풀고 있던데 계산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자, 통계표 작성의 목적은 관찰, 비교, 해석입니다. 관찰하다, 눈으로 살피다 뜻이죠. 비교합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특징을 잡아내는 겁니다.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제목을 읽습니다. 단위 확인합니다. 단위 퍼센트죠. 그러면 실적 데이터는 아니라는 얘기죠. 가공 데이터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하고 선택지 보러 갑니다. 자, 92년 매분기 증가했다. 표 제목이 92년 대비죠. 그런데 92년 데이터는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은 확인할 수 없죠. 4번 보세요. 2007년 3분기 노동시간 인건비 이 항목이죠. 2006년에 비해서 6.1% 증가했다. 자, 2006년 3분기입니다. 2007년 3분기 보면 계산하면 6.1% 맞습니다. 그러나 비율의 차이값을 표현할 때는 포인트를 써야 되죠. 자, 2번을 볼게요. 2007년 2분기 1인당 인건비 1분기에 비해서 감소했다. 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1인당 인건비 비율을 봐야 하는데 이 전체 통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징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노동시간 비율을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계열 데이터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고 있죠. 노동시간당 산출 비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죠. 세 번째, 노동시간당 인건비 비율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인건 비율은 처음엔 떨어지다가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다가 오르다가 이와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각각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자, 각각의 항목별 특징을 잡으면 인건비 비율은 떨어지고 있고 산출 비율 올라가고 있고 노동시간당 인건비 비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인건비 비율은 방향을 알 수 없죠. 이와 같은 특징은 왜 나타날까요? 자, 첫 번째, 노동시간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시간은 점차 줄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당 산출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노동시간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노동시간당 산출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장 자동화, 기술 진보, 생산성 향상 이와 같은 것을 들 수 있죠. 세 번째, 노동시간당 임금의 비율 역시 누구나 알고 있죠. 지금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1인당 임금의 비율은 왜 방향을 알 수 없을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산업 현장을 읽어내는 안목이죠. 자, 1992년 전체 비용을 100억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도 2007년도 전체 비용 역시 동일하게 100억을 잡겠습니다. 92년도 개정 과목, 자,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 그리고 운영비 기타 역시 똑같이 두겠습니다. 인건비, 원자재, 운영비 기타. 자, 전체 비용 크기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냐면 비록 92년 전체 비용과 2007년 전체 비용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국제 정세 변화 또는 다른 경영 환경 변수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급증을 하면 인건비 비율은 조정되죠. 즉 비율 자체는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에 의한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2007년 2분기, 2007년 1분기 그래서 2007년 2분기, 2007년 1분기 비록 비율값은 떨어졌지만 인건비 크기 자체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왜? 다른 개정 과목의 비용 크기, 비율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2번도 틀렸죠. 자, 3번이 답입니다. 노동시간당 산출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자, 전년 동기, 그래서 이거 비교하라는 얘기인데 산출이 증가해야 비율이 증가하죠. 그래서 비록 퍼센트로 표현된 데이터지만 3번은 맞는 진술이죠.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은 리트러시 관점입니다. 독해력이 아닙니다. 독해력은 그를 이해하는 힘이고 문해력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행동 방향을 생각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받았을 때 정보를 제대로 짚었나 선택지 관련 이것이 바로 이 설명이죠. 이것을 제대로 짚었느냐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작성되었는가 특정 상황에 대한 진술은 정확하게 설명되었나 우리가 자꾸 이것을 보고 있는 거죠. 특정 상황에 대한 표현 이것은 어휘력을 묻고 있습니다. 수치 등의 계산은 정확한가 그래서 계산은 이것이 일부이지 전부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계산으로 문제를 풀고 있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장을 읽어내는 안목입니다. 이게 바로 NCS이자 PCS입니다. 지식을 활용할 수 아는 그 능력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정보를 찾습니다. 그 정보를 찾아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죠.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할 수 있죠. 그렇다고 그 방대한 이론을 다 익혀달라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 이것만큼은 좀 익혀다오 이겁니다.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 개념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NCS이자 PCS입니다. 자, 개념에 대한 이해 여러분 해주면 실제 문제풀이 아주 쉬워지죠.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풀 수 있고 많이 맞출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접 열차 타러 가는 겁니다. 화이팅 합시오.